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도 미국이 독주할 것이다 라는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도 전망을 발간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완만한 리스크에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전체의 좀 호조 속에 미국의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과 원자재 그리고 선진국 채권 강세에 점진적인 달러 강세를 점쳤는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핵심 PC 지표 기준으로 한 2.4%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주를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의 근거는요. 역시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는 GDP가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타 선진국들을 3년 연속으로 성장률 측면에서 압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도 호재라고 좀 지목이 됐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요, 대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점쳤고요. 이민 제한 그리고 신규 세금 감면 및 그리고 규제 완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역시도 미국의 독주 지속을 이끌 그런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같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주춤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제동이 한번 걸렸죠. 그렇다면은 내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의 독주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 전망의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재집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자산시장에서 나타났던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미국의 대형주로 역대 최대의 주간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융주에 대해서도 약 2년 만에 최대 유입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금에 대해서는 2년 만에 최대 유출이 나타나면서 확연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보여줬던 그런 트럼프 당선 이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머니마켓 펀드, MMF 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도 나중에 증시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띄울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역대 최대의 주간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시장의 이 판도가 어떻게 좀 이 판가름 날 것이냐?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요. 2024년 3분기 30F 공시,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이 공시가 떴습니다. 이런 투자의 대가, 투자 구루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한번 힌트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한 또 투자 구루들의 움직임이 많았어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전설적인 이 헤지펀드 투자가죠. 스탠리 드러킨 밀러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도 자산시장이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한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요. 지난 3분기에 미국의 지역은행 ETF죠. KRE를 205만 주 넘게 담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이 한 4% 가깝게 좀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11월 6일 대선 다음 날 KRE가 무려 13.4%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한 9에서 10%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이에 더하는 이 놀라운 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바이든 때 강화된 금융 규제가 이번에 다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은행 ETF의 수혜로 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죠. 폴 투저 존스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브라질 경제 베팅을 하는 ETF인 EWZ의 콜옵션을 비중을 지난 분기 대비해서 941%나 늘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도 예상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해칭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에 좀 베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그런 포트폴리오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섹터 변화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이번 투자 구루들의 좀 의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트도 존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스닥으로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종전에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엔비디아라든지 알파벳 등을 지난 분기에 또 많이 담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트럼프 2기 시대에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섹터에 대한 또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골드만삭스 측의 보고서인데요. 미국 항공주 커버리지를 좀 게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미국 항공주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하면서 그렇지만은 내년에 변동성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줬던 이 항공사는 델타, 유나이티드,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 이 저가 항공사가 되겠죠. 이 세 항공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줬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고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장 수요 측면에서 다른 항공사 대비 우월적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항공편 분배 문제, 그러니까 원활하게 항공편이 시간대별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이슈 때문에 잃었던 매출분이 점진적으로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또 현재 노조와 새로운 좀 협상 중인 부분, 결국은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역시도 비용 측면에서의 악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주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를 하면서 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까? 연말 여행을 얼마나 갈 것이냐, 그러면서 미국 항공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주를 추종하는 ETF, JETS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올해 29%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1년간도 한 47%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뛰어넘는 그래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견고한 여행 수요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미국의 여행 수요를 좀 가늠하는 지표죠. 미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 같은 경우에 올해 일평균 246만 7천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235만 명 대비해서 그래도 한 5% 정도 증가하면서 견고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행들을 많이 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경기 그리고 여행 분야도 계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연말의 여행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뱅크레이트라는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미국의 가정이 되겠죠. 일반 가정들의 86%가 연말 휴가 시즌에 여행 계획을 수정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변경 방식은 여행 일수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항공주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정을 변경하겠다라고 한 응답자의 28%는 기존에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아예 운전을 해서 가겠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 보잉 사태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항공기들의 인도가 지연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과도하게 캐파를 늘렸던 항공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역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